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을 향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과 리성건 외무상을 내세워 미국의 대화 요구를 일축하는 담화를 곧바로 내놨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도 혈맹인 중국과는 밀착 행보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엔 한반도에선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의도와 북중 밀착 행보의 배경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신저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성김 대북특별대표. 일본까지 포함한 3국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일단 만나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도 북측에 보냈습니다. We need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성김 대표는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식량 등 민생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능동적인 접근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Support meaningful inter-Korean dialogue, cooperation and engagement. And I look forward to staying in very close touch with you and your colleagues about some of the ideas that you have going forward. 한미 양국은 한미 워킹그룹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한미 간에 꾸려진 협의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붙잡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워킹 그룹으로 이미 나와 있는 인식들이 제재만 이야기하는 플랫폼이어서 미국은 다만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지속해서 지킬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견고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가 서울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에 주는 신호는 분명히 있다. 그동안은 교착 상태였는데 이제는 대화로 갈 수 있는 삿바싸움이 시작됐다. 방점은 대화다라고 봅니다. 성김 대표의 방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발표된 직후에 이뤄져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는데요.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은 이를 북미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awaiting a clearer signal from Pyongyang as to whether they are prepared to sit down at the table to begin working in that direction.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써가며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리성건 북한 외무상도 두 줄짜리 짤막한 담화로 거들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어떤 접촉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 담화는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기대를 일축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연쇄 담화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을 향해 구체적인 협상안부터 가져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와 대결 입장의 동시 표명에 대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또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반응하지 않고 실무적 차원에서의 그 미지근한 반응으로 북한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연쇄 담화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담화에서 미국과 대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만큼 당분간 대화 재개의 조건을 놓고 북미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모인 날,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서로의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북중 양국 대사의 이례적인 기고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21일 북한 노동신문 사면에 실린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기고문입니다. 지금 북중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북중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적대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분쇄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북중 양국 대사의 상호 기고는 이례적인 일로 특히 한미 당국이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당분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밀접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북중 양국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과 북중 우호협력조약 60주년을 앞두고 연일 친선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 방중 3주년과 시진핑 주석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자담회를 북한 측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개최한 시 주석 방북 2주년 기념사진전엔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면서 대면 외교도 재개됐습니다. 점차적으로 북중 국경이 열리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의 악화를 늦추는 또는 그것을 풀어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중 협력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 교수님, 이번 주에 성김 대표 방한 이후에 이제 북한이 또 연쇄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이제 상당히 바쁘게 돌아갔는데 미국은 지금 계속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대화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요. 북한 정말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조건이 맞아야겠죠. 평양 입장에서는 워싱턴이 제시하는 어떤 협상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소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풀어주고 협상을 제안한다면 아마 하루빨리 나올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당연히 대북 제재 해제겠죠. 일단 만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를 접점을 찾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씨름을 하기 전에 양측이 삿바 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좀 미국의 제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까요? 일단 구체성이 부족하고 협상장에 나갔다가 미국의 요구 조건만 청취하고 돌아온다면 평양으로서는 얻는 것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 만남을 위한 만남이 그치기 때문에 최소한 전제 조건으로 협상장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선물을 좀 달라는 것이죠. 남 교수님,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를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그동안 이제 특유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근데 미국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또 하지도 않았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밋밋하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또 리성곤 외무상에 담아도 굉장히 간결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온 거죠? 아마 역대 북한 외무성이나 고위 당국자가 발언한 대미 내용 중에서는 가장 유화적이고 온건하지 않았느냐. 김여정 부부장은 뭐 꿈보다 해몽이고 미국이 스스로 위안해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리성곤은 뭐 무의미한 협상 만남은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협상은 뭐냐? 북한이 얻는 것이 많은 협상이죠. 그러려면 일단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부터 전제를 깔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장에서 만나자는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판문점에서 북한과 좀 대화를 하고 싶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혹시 뭐 공개되지 않은 물밑 메시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 회담 전에 성김 특사가 이제 최선희 차관을 판문점에서 7번이나 만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기대를 했지만 이 본 게임도 전에 물밑 접촉을 언론 공개하에서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대북 특별 대표 임명 후에 공식적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한미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이제 본격적인 북한과 미국의 접촉은 아마 제3국이나 뉴욕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이제 북미 관계는 그렇고요. 이제 북중 관계를 좀 보면은 그 북중 양국의 대사들이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상호 그 기고문을 또 이제 당 기관지에 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미일 3국의 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날, 그날 맞춰서 이제 그 상호 기고문이 나왔는데 이건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양측의 뭐 협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성명이 나온 뒤에 닷새 만에 베이징에서 북중 간에 또 조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급을 보내줘서 아주 감사하고 우리가 잘 협의를 하겠다고 또다시 이제 성김 대사에 온 날에 맞추어서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의 양측의 언론 기고문을 보도함으로써 정말 뭐 혈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후에 한미일 또 북중의 세력 균형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중국을 향한 북한의 행보를 보면 지난 뭐 2018년, 2019년의 모습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다음 달에도 굵직한 북중 기념일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서는 아주 지금 굉장히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죠. 최대 혈맹 중에 하나는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방중을 해서 이제 양측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북중 1,400km의 국경이 철통 방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조차도 평양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차단되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성욱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꾸라지를 물속의 인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꾸라지를 넣어서 끓인 추어탕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꼽힙니다. 북한의 유명 추어탕집에는 다양한 미꾸라지 요리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 최근 올라온 영상에서 한 미꾸라지 요리 식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물속의 인삼으로 불리는 미꾸라지로 다양한 요리를 해서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어탕집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미꾸라지를 30여가지나 되는 요리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메뉴 가운데 대표 음식은 역시 추어탕입니다. 이 식당은 미꾸라지 요리 경연 대회에서 여러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5년 전부터 식당 안에 양식장까지 만들어 미꾸라지를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실로 향하는 복도에 미꾸라지 소식당부를 서로 크기가 다르게 9개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현재 기르고 있는 양은 300kg입니다. 이 식당에는 식사를 하러 온 손님뿐 아니라 미꾸라지 양식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미꾸라지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대표 보양식 재료입니다. 조선중앙TV가 미꾸라지 요리와 양식법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방송할 정도인데요. 추어탕과 튀김, 구이, 전골 등 다양한 미꾸라지 요리를 선보이는 전시회까지 열리기도 합니다. 미꾸라지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칼슘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늙은 애들이 동맥경 같은 뇌혈증, 빈혈증 여기 특효가 있으며 특히는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에 아주 좋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인할 정도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하지만 유튜브 영상에 소개된 식당은 미꾸라지 요리를 일반 서민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엔 아직도 나무와 풀이 없는 황폐한 민둥산이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요. 김정우 위원장이 매년 신년사에서 산림 복원 정책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푸르게 숲을 가꾸는 조림 사업으로 과수원까지 조성한 북한의 방직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꽃과 나무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푸른 숲이 울창해서 얼핏 보면 수목원 같은 이곳. 실을 만드는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입니다. 여기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 심은 나무들은 다 자기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이 공장 쪽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인데 60년 남아 자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부터 과일나무, 꽃나무, 양나무, 약초에 이르기까지 100여 종 10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공장 전체 면적을 놓고 보면 1제곱미터당 한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워낙 나무가 많다 보니 공장 근로자들 모두가 나서 나무를 가꿔야 한다는데요. 평방당 책임제로 관리하는데 새로 정원도 입주하면 자기 나무 맡게 됩니다. 일단 나무 이름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짬시간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공장은 올해 원림 작업반을 구성해 정원식으로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나무를 심는 수준에서 벗어나 나무 배치까지 신경을 쓰는 과학적인 조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원림 설계를 어느 방향에서 하면 앞에는 이거 생울타리로 막고 그 뒤에는 감나무 심고 그 뒤에는 또 좀 더 큰 운행나무 그래서 층층이 심으면서도 색조를 맞추고 또 계절마다 자기 특색이 다 살아나게끔 이렇게 심었다고. 관상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장미는 이 공장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공장 양어장 주변까지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과일 나무마다 먹음직스런 열매가 형형색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수목원급으로 나무를 가꾼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사례는 다른 북한 사업장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최근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요즘 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밀착 수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잘 알려진 현송월인데요. 가수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전은 원래 김여정 부부장이 담당해 왔는데요. 현송월이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 최측근의 위상을 갖게 되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은 북한의 인기 가수에서 의전 담당으로 변신한 현송월의 행보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본부 청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앞두고 이병철, 조용원, 김두일 등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모두 모인 회의장.
김 위원장을 위해 친절히 문을 열어주는 한 여성. 현송월의 모습이 포착됐다. 회의가 끝나고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재빠르게 달려와 회의장 문을 여는 현송월. 이 장면은 현송월이 북한의 주요 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짐작케 했다. 현송월의 의전 활동은 올해 초 열린 8차 당대회에서도 확인됐다. 뒤처져 있다가도 젠걸음으로 김 위원장 옆으로 다가가고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 현송월의 자리를 확보해주는 모습. 북한 최고 지도자를 밀착 수행하고 있는 현송월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의전 담당자라는 평가다. 현송월이 과거에 모란봉 악단 단장도 맡았었고 나름대로 선전선동 분야, 특히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김정은의 공개활동 스케줄 관리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음악무용대학 출신으로 알려진 현송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왕제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 등에서 활동했다. 북한 인민보안성 협주단 성악배우 출신인 한서희 씨는 당시 북한 내 현송월의 인기가 상당했다고 전한다. 현송월은 왕지산 경음악단에서 허스키한 음색을 가지고 예술단 단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북한에 흔하지 않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렸었죠. 특히 준마 처녀라든가 이런 노래를 해서 북한에서 인기를 많이 누렸던 대중가요 가수였습니다. 현송월의 이런 인기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열린 국제부녀절 기념음악회. 보천보 전작단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기회에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회자의 즉흥적인 요청에 무대에 오른 사람, 바로 현송월이었다. 당시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자신의 히트곡 준마 처녀를 열창했다. 날 보고 준마 처녀래요. 하지만 이후 현송월의 역할은 대중 가수에 그치지 않고 정치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창단된 모란봉 악단의 단장을 맡은 현송월. 2014년 제9차 전국 예술인 대회에서 군복을 입고 공개 연설에 나섰고 우리는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2015년엔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베이징 공연길에 올랐다. 당시 공연 내용을 놓고 중국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현송월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까지 이름을 올린다. 현송월이 모란봉 악단을 직책을 맡으면서 북한의 새로운 어떤 예술 장르를 만들었죠. 김정은이 이제 또 개별적으로 현송월을 신임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로서 현송월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송월이 본격적으로 남측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다. 당시 서울과 강릉 공연을 위해 북측 예술단의 단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현송월. 1박 2일 일정 내내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후 현성월은 남한예술단의 평양 공연, 북측 실무자로 등장해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축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시 공연 리허설까지 일일이 챙기는 현성월의 모습이 우리 측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예술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는 의전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예술인들은 이제 체제 선전에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최고 해봤자 인민배우, 노르경우 이런 칭호는 줬어도 지금처럼 김정은 옆에서 직접적인 이제 정치 활동을 했던 예술인들은 없었습니다. 현성월이가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보필해왔던 인물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에 맞춰 분주히 몸을 움직이고 꽃다발을 받아주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착석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김여정 부부장. 지금 현성월의 의전 모습과 꼭 닮은 모습이다. 현성월은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현성월의 출신 배경이 남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성월이가 알려지기도 전에 그 이슈가 됐던 그 집안, 어쩌면 중앙당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출신 성분 때문에 현성월이의 충성심과 또 그런 것들이 좀 빛나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에 나섰을 때도 현성월은 백마를 타고 동행했고 지난 1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과 같은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도 이설주 여사와 조용원 당 조직 비서,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 김 위원장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삼지훈 간현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삼 년 전 남한을 찾아 자신을 삼지연 관현악단장이라고 소개했던 현성월.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를 열창했다. 북한 인기 가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의전 담당까지 올라선 현성월의 위상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호국 보훈의 달 기획 두 번째 순서. 오늘은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32만여 명의 한국군과 유엔군이 전사했는데요. 네,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하자는 남북한 정상의 합의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 리포터, 지금은 우리 전방 지역에서만 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양구 대우산에서 진행이 됐던 유해 발굴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참혹함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이 유해 발굴 현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탈북 청년들과 이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의 청년들이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전사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요. 이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 앞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우산 유해 발굴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 국립서울현충원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I really like history and all around Korea and exchange. So when I heard that we could do that today, I came and I decided.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6.25 전쟁 참전국 청년들이 함께 참배를 왔는데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께 대하여 독립운동가 묘역 등 현충원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혹시 그림자가 드리우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림자가 드리우면 안 되는 게 양지 바른 곳에 집을 만드는 것처럼 묘지도 사람이 사는 집이랑 비슷하거든요. 푹푹 찌는 초여름 무더위에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이 외국 청년은 현충원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I went there maybe 2 or 3 years ago by myself just to actually everybody and the French people because they are actually French people that are on this side over there. 북에서 온 탈북 청년들에게 현충원 참배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70여 년 전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눴던 이유를 북한에선 다르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교육을 받고 이제 사실 너무 복잡하면 사실 그냥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저희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현충원 참배를 갔던 청년들이 강원도 양구 민통선 북쪽의 한 야산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우산입니다. 이곳에서는 북한의 제27사단과 한국의 해병대, 미군 그리고 네덜란드 연합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약 200여 명의 아군들이 실종을 당하거나 전사했습니다. 대우산은 6.25 전쟁 당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진행하던 도중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우산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24일간 진행된 전투 끝에 국군과 유엔군이 고지를 점령했지만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지금 능선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올라오면서 좀 착잡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유해 발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살짝 좀 기대도 되고 빨리 이렇게 좀 발견돼서 이렇게 다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폭격이 있었던 만큼 발굴하는 유해의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해는 아래 턱뼈, 저희 좌측 아래 턱뼈 중에 우측 이 반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사자들이 사용했던 군용 물품도 함께 발견됩니다. 저는 실제로 유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가 전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탄이 터져서 신체가 찢겨지고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이제 실제로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발굴팀. 험준한 산악 지형 탓에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갔을까요?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리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화를 신은 채로
지금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공방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유해를 수습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년째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된 이곳에선 총 35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팔과 다리뼈 등이 조각난 채로 발견됐는데요. 제가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선배님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봄으로 돌려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골토 중입니다. 그런데 유해를 발굴한 뒤 유전자 DNA 검사를 하더라도 대조할 수 있는 유가족 유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5구의 유해 가운데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전체 13만 유해 중에 약 10% 정도만 시료가 채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8초 이내까지 참전 용사가 계시다면 시료를 꼭 채취하셔서 신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청년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6.25 전쟁 참전국에서 온 청년들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I felt a bit sad, because I know that some of my compatriots, French people, died over here a few years ago. So it's not your country. You're not fighting for your country. You're fighting for someone else's country. But these people come and died in another country. So it's a bit rough to think about it.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고향은 다르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무겁고 전쟁을 하면서 목숨 바쳐서 지켜주신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총칼을 겨누고 싸운 지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름도 없는 수많은 전사자들의 유해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가 아닌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그나마 제대로 전쟁의 상흔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남북의 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한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공연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